안녕하세요. 도모헬스케어 연구소 소장 조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운동하는 법 50세 이상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하니까 면역력을 높이려면 운동을 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이라는 말이 스포츠부터 게임이나 놀이 그리고 일상적인 신체 활동까지 다 아우러서 사용을 하니까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운동하라 하면 자칫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갑자기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게 되면 위험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맨손 체조와 적당한 걷기 이외에 모든 운동은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도 면역력 과민하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대 의대 이덕희 교수는 면역력을 일깨우는 ABCD처럼 일깨우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군요. 외국 문헌에서 보면 부스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도 우리나라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서포트라는 말을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면역이 제대로 영어로 하자면 노말리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미국의 그 제프리 블랜드 박사는 면역 회복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운동하지 말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죠? 평생 동안 운동을 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시기에는 그런 것이죠.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도가 가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 산소 유리기, 영어로는 옥시전 프리 레디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죠. 바로 이 활성산소가 사이토카인 폭풍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운동의 폐해는 많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운동이라는 말 이외에 신체 활동, 스포츠, 게임, 놀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자면 신체 활동, 영어로는 physical activity가 될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건강 포털에 나오는 문구를 하나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은 세계적 사망의 4번째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세계적으로 신체 비활동이 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성인 3명 중 1명이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면 남녀노소 모두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신체 활동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비활동적인 사람들은 조금씩 시작해서 점점 시간과 빈도 그리고 강도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의 부족에 이게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과거에는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건강 향상을 위한 신체 활동,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이런 식으로 체육 활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을 시작으로 이 서구권 국가들에 의해서 신체 활동이 지침이 제정돼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죠. 2010년도에는 WHO에서도 신체 활동 지침을 제정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한국인을 위한 신체 활동 지침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이 패러다임이 변하게 된 것은 아마도 체력 향상을 하려고 하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키백과에서 신체 활동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적 신체 활동 기준 변화의 분수령은 1996년 신체 활동과 건강에 관한 미국의 의무감 보고서부터라고 합니다. 이후 1998년 캐나다하고 1999년도에는 호주에서 국가 신체 활동 지침이 개발됐고 2004년도에는 영국을 거쳐서 세계보건기구 지역 사무처까지 그리고 그 지역 내 국가에까지 이 유사한 패러다임의 지침이 보급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변화도 생기고 발전을 이렇게 보여왔는데, 국내에서는 그 전반적 변화의 흐름과 그 접근하는 방법의 소개가 아직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미국인을 위한 최초의 실증 기반 신체활동 지침은 2008년도 미국 보건복지부 HHS에 의해 발간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6세 이상부터 노인까지를 위한 신체활동 권장 사항이 다 나열되어 있는 거죠. 2018년에 이 HHS는 이 첫 번째 만든 지침에 대해서 업데이트 버전을 냈습니다. 이 2018년 버전에는 3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 그 첫 번째 버전이 출시된 이후에 수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거기다가 더했다고 하는 거죠. WHO에서는 18세에서 64세 성인의 신체 활동에 포함되는 것들을 지침으로 냈습니다. 첫 번째가 여가 시간 신체 활동에 대한 거였어요. 거기 속에는 걷기, 춤, 정원 가꾸기, 하이킹, 수영 이런 게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 지침인데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이런 거를 병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직업은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가사일, 놀이, 게임, 스포츠 또는 계획 또는 운동. 그래서 매일 가족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연결해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지침을 낸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에서야 이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이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이쯤이면 제가 왜 아예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을 대충은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저는 지금 나열한 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스포츠가 들어있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스포츠를 아예 제외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체활동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말이 운동이라는 말보다 길어서 쓰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신체활동에서 두 자씩만 따서 체동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거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신체 활동은 움직이는 것 그 자체입니다. 영어로 movement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 움직임이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비만 계획의 공동 디렉터인 이분이 쓴 책 이름이 Get Up, 일어나라 이거예요. 의자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이유와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책을 쓴 제임스 레빈 박사가 한 말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1시간마다 최소 10분 이상씩 일어나서 움직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빈 박사가 오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면 사람 몸속에서 몇 가지 분자적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어선 후에 90초 이내에 인슐린에 의해 조정되는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분자 및 세포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분자의 영향이 단지 체중을 이동시키는 것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세포에 연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당뇨병, 비만 이런 위험이 급격하게 감소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분자 수준에서 하루 종일 활동하고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과 걷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생리학적 기반에서 이 신체 활동이 규명되어야 하고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 그리고 걷기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움직임하고 걷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권하는데 이것은 30분간의 운동이 목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 없이 출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걸을까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7,000보 정도 걷는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량이 적절하다는 그 표준량으로 이렇게 환산해 볼 때 하루 10,000보 정도를 친다면 3,000보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3,000보 정도면 하루 3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양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하루에 30분 운동이라는 기준이 생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평균 한 3,000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한 7,000보 정도 걷게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3,000보를 더 걸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운전 피로가 있어서 그런지 실제 도보량은, 이렇게 걷는 양은 더 늘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자기 몸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맨손 체조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빼먹기 일쑤고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마다 움직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식후에 10분 정도 산책을 하면 하루 3끼 먹으니까 30분 정도 걷게 되죠. 그리고 조금 아쉬우면 시장 보기, 저녁 잠자리에서 약간의 요가, 플랭크 자세 등 이렇게 코어 엑서사이즈를 버티기 정도 하면 저로서는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권하는 일인데 이 남성들은 나이 들면 이 섬세한 근육이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성들은 약간 힘이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주로 설거지, 집안 청소 등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고, 여성들은 뭐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함부로 운동하지 마시고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면서 한마디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2만 보를 걷고 나머지 시간에 소파에 누워서 보내는 것하고, 그냥 시간마다 움직이고 가사 포함해서 신체 활동을 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할까 비교해보면 당연히 후자가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원시시대 때 인류가 영어로 fight or flight,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적을 만났을 때 이 두 선택지 중에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몸이 도망갈 준비하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습니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죠. 90초면 이미 다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제목에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왜 하필 50세일까? 제가 아는 원장님은 4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45세 때는 자각이 안 돼 있어요. CR도 안 맥혀요. 그래서 마침 우리나라도 50세쯤에서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강제하죠. 그래서 이때에 맞추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 거론할 내용은 많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성장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 어렸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사람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면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 성장 호르몬은 사람 몸 속에 있는 것을 치유하고 이런 것을 돕는 데 쓰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 작동이 되면 뭐를 성장시켜요? 이 암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세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의 건강법은, 운동법은 그 전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쫙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운동법으로 나온 게 그 재미의사죠. 이분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한경 원장이 한 몸을 망치는 운동, 몸을 살리는 운동, 이런 제목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썼던 다이어트 책 이름하고 좀 비슷해요. 그때 제가 쓴 게 살리는 다이어트, 죽이는 다이어트였는데 좀 비슷하죠.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 그런 내용은 제가 앞 시간에 촬영한 그 다이어트 이야기를 좀 참조로 하시고요. 요 내용을 보면 이분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칼로리를 소비하는, 살 빼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의외로 당뇨나 인슐린 저항을 악화시키고 살을 빼는 것을 방해하는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로 드는 게 제인 폰다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계 최초로 다이어트 비디오를 만드는 분이죠. 이 다이어트 이름이 뭐였냐면, 그 비디오 이름이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굉장히 멋진 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말은 처음부터 틀린 말이었고 앞으로 영원히도 틀린 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인슐린 저항성, 이걸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처음에 누가 말했는지 제가 좀 잊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 몸 세포 속에 충분한 지방이 채워져 있을 때 더 이상 당분을 세포 내로 밀어넣을 수 없게 되니까 이 인슐린이 어쩔 수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여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비워내면 인슐린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췌장세포도 부담이 가지 않게 하고 신장세포도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사람이 움직일 때 이 세 가지 호르몬이 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죠? 인슐린, 코티솔,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성장 호르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운동할 때 코티솔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나면 근육을 재생시키는데,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죠. 자, 이쯤이면 단순히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는 호르몬, 우리 몸속의 호르몬을 잘 조절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목표가 다른 거죠. 테이프 중에 아마 보시면서 나오는 인상 깊은 내용이 있는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이러니까 정말 아주 센 무슨 특별한 트레이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움직인다는 건데, 걸을 때 3분 정도는 조금 빠르게 걷고 3분 정도는 좀 느리게 걷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걷기, 자전거, 수영, 로잉, 노젓기, 하이킹, 계단 오르기, 조깅, 골프. 근데 그냥 저 한마디로 천만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 걷기 이외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자전거, 수영, 로잉, 하이킹 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정도 갖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더 하자면, 저는 버티기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감소되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되면 예를 들어서 당뇨가 생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허벅지 크기에 따라서 당뇨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근육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감소되면 허리에 통증이 오고, 그래서 결국 코어 근육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효과는 분명합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버티기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운동으로 인해서 노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앞에서 제가 말한 걷기 이외에 맨손 체조, 그리고 지금 말하는 코어 운동 버티기 정도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90초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좋은 이유가, 정형의학적 차원에서 보면 자세 바로잡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코어 운동은 틀렸다는 분도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운동이 아니라 신체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염증,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한 버티기 운동,
영어로 코어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체형, 통증 이렇게 조금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다이어트 요요는 아마도 몸속에 있는 염증 때문이다 라는 게 가장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염증 때문에 또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지요. 이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에 살이 빠진 다음에도 이 염증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다시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기존의 운동은 다이어트 시 하는 운동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 운동과 달리 다이어트 할 때 하는 운동은 가장 좋은 운동은 코어 엑서사이즈일 것이다. 저는 봅니다. 제가 이거 코어 운동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구태 운동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원래 이 코어 엑서사이즈는 운동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어 엑서사이즈를 마치 운동의 대체 품목, 요새 유행하는 새로운 운동법 이런 걸로 알고 이걸 자꾸 변형을 해서 아주 심한 운동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그 에어로빅하고 비슷합니다. 에어로빅은 숨쉬기 운동인데 요새 에어로빅은 전투예요, 전투. 아주 심한 운동이 되어버렸죠. 그걸 해서 코어 엑서사이즈의 원래 개념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거는 우리 몸에 근육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몸을 지탱하는 스테이블 근육하고 운동을 하는 무브블 근육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 코어 엑서사이즈의 기본 의미입니다. 이 기존의 운동은 근육을 빨리 쓰기 때문에 그 피가 근육으로 다 몰려요. 그러면 이 혈액의 양이 내장이나 이런 데 혈액의 양이 평상시 양의 20%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운동을 끝마치고 이 혈액의 양이 몸으로 돌아오는 것, 그걸 영어로 리스트리밍, 한자로는 재관류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때 우리 몸속에 엄청난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화적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것이 염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젊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장호 호르몬이 잘 때 다 치료를 해줘요. 하룻밤 휴식만 해도 이건이 싹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게 효율이 떨어지게 돼서 그럴 때는 이게 안 낫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만성염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 생기지 않게 근육의 양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버티기 90초면 젊었을 때의 근육의 90%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조금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코어 머슬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강화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운동할 때 쓰는 근육처럼 이 벌크, 이 크기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긴장을 풀어주어서 우리 몸의 안정성을 높이는, 다시 말해서 코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이 코어 엑서사이즈의 목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말한 그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 이야기인데 이게 단시간에 우리 움직임을 뇌에 부각시키고 신경과 호르몬, 면역이 이렇게 막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90초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는 많이 안 생겨요? 산화적 스트레스는 많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코어 엑서사이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아주 기본적으로 숨쉬기, 그 다음에 여러 부위를 신전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고 이게 자기 수준에 이렇게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별로 그리고 운동 능력별로 이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주 움직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맨손 체조와 걷기, 그 다음에 네 발로 기기, 이거는 뭐 그 허리 디스크에는 아주 특효입니다. 그 다음에 플랭크 자세인데 뭐 런지하고 스쿼트 정도, 이것도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 다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고요. 플랭크 자세하고 런지 자세, 스쿼트 자세 각각 90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장할 게 있다면 타이치, 뭐 중국 사람들이 타이치라고 부르는 거. 그 원조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태국권 이야기입니다. 태국권 자세는 유연한데 이거 아침에 1시간 하면은요, 저 같은 사람은 거의 하루 종일 못 움직일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아까 하나쯤 더 한다면 소아스 머슬 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다음에 시간이 나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우리 몸에 글로벌 근육과 노컬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통증을 줄이고 염증도 완화되고 그래서 저절로 지방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주 움직이시고 운동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